자, 보류 처분하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네네. 8인으로 한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8인으로 지금 심리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 의견 심판하는 부분은 이제 8명이면 8명은 어쨌든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임명권자의 성향 그동안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트랙으로 봤을 때 보수 3명, 진보 3명, 중도 2명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잖아요. 분류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3명이 반대를 하면 8명 체제하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만 따라가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명 임명해서 이제 그분들 바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국가기관 간의 지금 쟁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헌재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절차를 거쳐서 60일 이내에 60일 이내 권한쟁의를 청구를 하면 조사 절차를 거쳐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원식 의장께서 만약에 권한쟁의 청구를 하면 거의 지금 헌법재판 탄핵 가 있는 거랑 빛의 속도로 아마 이거는 권한쟁의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어떻게 보면 헌재가 피해자거든요, 이게. 권한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인 셈이잖아요. 임명을 안 함으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됐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회도 권익이 침해됐고 헌재도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최종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그래서 탄핵 판결 이전에 권한쟁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그렇게 보면 최상목이 임명한다가 아니라 임명된다죠, 이건. 자, 중요한 말씀 이제 하셨고요. 최상목 씨 윤석열의 계엄령 해제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통과됩니까? 이렇게 파피루스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국회 투표로 합의 결정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이게 지금 국민들의 일반 정서일 텐데 8인 체제로 간다는 것과 8인 체제가 아니고 9인 체제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김정욱 박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것 전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그 최상목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데요. 여야 합의보다 더 앞서는 게 헌법입니다. 네. 헌법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소위 여야가 합의가 안 될 때는 헌법에 의해서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기로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헌법에는 9명의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랑 말씀하셨던 것처럼 2대1 몫으로 갖다가 합의가 된 거예요. 여야 간에도.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제 두 가지겠죠. 9명보다는 8명을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대3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하나일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8인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러니까 하나는 방패의 논리인 것이고 하나는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 8인의 헌법재판관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4월 달에 2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사람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여지를 보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여지를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건 이들의 생각이나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건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걸 뛰어넘을래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도 1월 4일 이후에 국회의장이 2차적으로 경고하겠죠. 내가 얘기할 때 빨리 임명해라. 내가 권한쟁의까지 심판까지 청구를 해야겠어? 라고 얘기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요? 1월 4일 이후에요. 1월 4일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1월 4일 2차적으로 왜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호소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꼭 다시 나머지 한 명도 임명을 해라. 당신이 임명을 안 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본인이 국회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응분한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심판을 하게 되면 저는 1월 달 내에 그것은 헌재가 결정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1월 달부터 이미 시작은 됐었습니다만 9인 체제가 완성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9인 체제 내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속도를 늦출하는 게 이거 더 없습니다. 네. 속도가 더 빨리 될 겁니다. 전 그러면 전 2월 내에도 결판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부연이 된다 그러면 국정조사 합의가 됐잖아요. 45일 18명의 이제 조사위원들하고 해서 국회에서 이제 연일 뉴스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존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생각보다요. 검찰 수사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굉장한 우리가 몰랐던 뉴스거리가 터지게 될 겁니다. 네.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만 불러다가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급들 실무진에서 네. 나왔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하고 그랬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국민적 분노를 공분을 끌어올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런 압력에 대해서 더 심하게 느끼고 물러설 뒤에 뒷배가 더 이상 없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지금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임명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며칠 못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뉴스 공장에서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직접 한번 보실까요? 헌재재판관 부분은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된 두 사람만 임명했다 그랬어요. 바로 국회의장이 입장을 냈어요. 오늘. 네. 아니야, 여야 합의됐어. 그렇죠. 내가 중재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의했어. 내가 증인이야.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된 거지. 합의가 다 끝났고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두 번째, 자, 국회 선출 헌재재판관 3명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자, 대법원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죠.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권위가 강한 해석기관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국회, 입법조사처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헌재재판관 후보 3명, 이번에 선출된 3명 다 문제 없다 그랬죠. 국민의힘하고 지금 국무위원들만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또 언론들이 받았으니까 마치 논란거리가 돼요. 논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아쉽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 일단 2명은 임명이 됐고 남은 1명은 임명하게 만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법적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저희 얘기는 이제 시원하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있어요. 혹시 우리가 논쟁의 중심에 있어서 반대 의견도 존재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논쟁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저게 시원한 게 아니고요. 예. 이미 우리 유튜브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예. 실제로는 다 아는 내용을 종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언론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언론 자체가 여전히 저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원래대로라면요. 박근혜 때 탄핵이 되면요. 언론 싹 돕니다. 실제적으로. 네. 근데 지금도 저렇게 예를 들면 뭉개고 있는 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런까지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언론도 가스라이팅 당했나에 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는 인간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 지금 그 한 명을 임명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지유수를 남기는 거는 저는 그래서 왜 여지유수를 남기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믿고 한 명을 일단 남겨둔 겁니다. 왜냐? 구속이 안 되면은 4월 18일 되면 2명이 바뀌거든요. 2명이 바뀌면 다시 6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7인 체제 이상 돼야 논리상 문제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 임명하려고 놔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수사의 속도는 2,500cc로 가고 탄핵의 속도는 1,500cc로 갑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안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결정되면은 이건 제가 보니까 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예, 구속이 되면은 이건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요.